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제물은 모두 다 하셨나요? 네, 그럼 믿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과제물을 살펴보기 전에 실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케이크를 자르고 또 자르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큰 케이크 한 개의 질량과 조각 케이크 여러 개의 전체 질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 같습니다. 이처럼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으로 알아봅시다. 우선 플라스틱 병에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넣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병을 기울여서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게 하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기 전과 후의 질량은 어떤가요? 질량이 변하지 않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데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동영상 잘 살펴보았죠? 그러면 과제물을 통해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쪽, 29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과학책을 함께 살펴보면서 원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색깔 조그만한 원자는 나트륨 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은 염화이온입니다. 이 CL이라는 염소 원자는 원자라고 읽을 때는 염소라고 읽지만 이온이 되었을 때는 염화이온이라고 합니다. 끝에가 소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화로 읽죠. 그 다음 이 원자는 Ag 플러스 은이온입니다. 다음 빨간색은 산소에 해당되네요. 산소.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건 질소 원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그러면 색깔대로 똑같이 표시해 볼까요? 이 청록색을 띠는 건 은. 연두색은 그대로 염화이온. 다음에 노란색은 나트륨. 다시 파란색 질소. 빨간색은 산소가 됩니다.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부분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와 CL이 결합한 NaCl. 다른 말로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니까 염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염화 나트륨과 AgNO3가 되겠죠? AgNO3. NO3는 질산입니다. 질산은 일부러 선생님 이온으로 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NO3가 결합해서 이온의 형태를 띱니다. NO3 마이너스. 이게 질산 이온입니다. 그래서 은이온과 만나서 AgNO3 질산은이 됩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 나트륨 질산 은. 자, 이 두 물질이 반응하면 은과 염화이온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의 배열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AgCl. 그래서 염화은이 되고요. 이번에는 NO3라는 물질 질산이온이 나트륨과 결합해서 NaNO3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한글로 써볼까요? 염화, 은, 질산, 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하여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생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노란 색깔 칼슘이고요. 빨간색은 아까처럼 산소입니다. 까만 이 부분은 탄소입니다. 자, 연두 색깔 마찬가지로 염화이온,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하얀색은 수소이온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대로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수소,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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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자, 그럼 화학식으로 여러분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CO3라는 탄산이온입니다. CO3- 탄산이온. 여러분 이 부분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쓰다 보면 익숙해지시기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CO3 그리고 HCl 반응하면 CA와 CL이 몇 개 있죠? 네,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주 보는 H2O 그다음에 이것도 자주 보는 CO2. 자, 여기 보시면 HCl이 2개가 있어요. 따라서 앞에 2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한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CO3 탄산, CA 칼슘. 바로 이게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화학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영상의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염산이 되겠죠. 그래서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을 하고 나면 염화칼슘과 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문제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모형을 보고 화학식을 쓰셨다시피 모형의 종류와 개수는 변했나요? 네, 모형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만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밑에 답을 써보겠습니다. 교과서 29쪽 다 같이 밑줄 치겠습니다. 두 번째 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배열만 달라질 뿐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총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제물로 돌아와서 문제 1번에 여러분들 밑줄 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29쪽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적용해서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가열 반응입니다. 탄산수 나트륨 84g을 가열해서 완전히 분해를 시키면 물 9g과 이산화탄소 22g이 생성된다. 이때 함께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그 양 몇 g인지 구하시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를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식을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해요. 탄산이온 CO3 2-입니다. 수소이온 그렇죠. H+, 나트륨 Na+ 이온입니다. 그럼 얘네 세 개를 다 묶어서 쓰면 CO3HNa라고요? 자,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했으니까 그쵸. NA부터 써야 합니다. NaHCO3가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자, 가열해서 분해를 시켰으니까 우리 이렇게 쓸까요? 열로 분해한다. 열 분해 반응이다. NaHCO3를 열 분해를 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라고 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84g을 가열해서 분해를 시켜서 물 H2O 그쵸? 이산화탄소 CO2 22g이 생성된다 라는 말이겠네요. 자, 그럼 그람수까지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g, 9g, 22g. 자, 보니까 22g이면 이때 함께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이고 그 양이 몇 g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84g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아야 하니까 84 빼기 9 빼고 22를 빼면 53g이 되겠죠. 자, 그러면 53g이 답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어떤 물질이 생성됐는지 알아봐야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지만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종류가 그대로 존재해야 해요. 근데 나트륨이 보이나요? 그렇죠. 이 부분에 나트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H는 하나밖에 없는데 H가 몇 개 있나요? 네, 2개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H가 앞에 2개 있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나트륨도 몇 개여야 될까요? 네, 2개야겠죠. 그래서 Na 2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C는 몇 개? 2개가 있네요. O는 6개가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C가 2개 있어야 되는데 1개밖에 없으므로 C가 하나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산소인 O가 6개가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여기 1개 앞에서 2개 그러니까 총 3개가 존재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O가 3개가 필요하네요. 자, 이 물질을 뭐라고 읽을까요? 네,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탄산 나트륨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답을 정리하면 네, 이때 함께 생성되는 물질은 탄산 나트륨이고 53g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 68g을 물과 산소로 완전히 분해하였다. 이때 촉매로 사용한 이산화 망가니즈가 5g이다. 분해 결과 36g의 물이 생겼다면 발생한 산소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화학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2O2가 과산화수소죠. 물과 산소로 완전히 분해됐다. H2O와 산소로 분해했대요. 자, 화학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수를 맞추면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매로 사용한 이산화 망가니즈. 촉매로 사용한 이산화 망가니즈. 여기서 촉매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촉매는 반응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다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반응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네, 화학식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산화망가니즈가 5g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일까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산화망가니즈의 5g은 우리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68g에서 분해 결과 물이 36g이 사용됐으니까 68 빼기 36g은 그렇죠. 답은 32g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이를 무엇이라 하느냐? 교과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은데 이를 무엇이라 한다? 네, 질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따라서 문제 4번의 답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 무엇만 바뀐다? 화학 반응 전후로 원자의 배열만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